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자산이 S토큰만 해도 지금 몇십만 개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야 돈이? 돈만 더 뭐. 말이 7천만이면 돈이 얼마야? 그러면 그거 합하면 20억만 되겠냐고. 20억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안 올라도. 더 이상 안 올라도. 근데 올라, 안 올라? 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750만 원에 비트코인 팔고 이거를 했고, 그게 지금 비록 1억이 넘더라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강의 말미쯤에 내 재산 목록을 공개를 하면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동기부여를 좀 시켜야 되겠다 오늘. 남들처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 목록을 해서 그거를 해부를 해. 그냥 해부를 해서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야. 저는 말이 맞는가. 내 말이 맞으면 다른 분의 말도 다 맞는 거야. 결론은 다른 강사님들의 말도 다 맞게 돼. 내 말이 맞으면.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하나의 기쁜 소식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제가 물론 제가 가기 때마다 한 예상 그대로 흐르고 있지만은 우리 메타에서 토큰이 드디어 1100만 개에서 깨졌죠. 1010이야 이제. 10832 뭐 이래. 그럼 내가 그렇게 갈 거라고 전에 청사진을 했죠. 이렇게 줄어들 거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달 말까지 2200원이죠. 그럼 제 생각에 이제 83만 2천 개만 없어지면 드디어 앞에 일자가 깨져. 그 9로가. 에? 그러면 83만 2천 개 같으면은 날짜가 오늘 며칠이죠? 그럼 6일 남았는데 빡빡하죠? 평균 보면 한 8만 개 정도씩 하루에 판매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봐냐면은 다음 달에 3,2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 2, 3일 앞두고는 많이 구매하게 될 거다. 평상시보다. 그러면 나는 이달 말 되면은 일자가 깨져서 드디어 09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5월달을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했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월달에 나머지 찌꺼리죠. 이제 그건 찌꺼리라 그래도 돼요. 2억 개 중에 1000만 개도 안 되면 찌꺼리지. 그게 뭐야. 그 찌꺼리는 제가 그랬죠. 얼마 안 남은 건 회사 정책상으로도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고 글 얘기했죠.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 보면은 그런 논의들이 높으신 분들 있죠. 세월도 분들이라든가 높으신 분들하고 많이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 자세한 건 저는 몰라. 거기 참석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모르지만 만약에 5월 달에 가서 몇 개 남은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 논의들이 아마 조금씩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5월달이 돼서 몇백만밖에 안 남았다. 에? 그리고 3,2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테더를 사야 되죠? 테더. 지금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USDT로만 사야 돼. 그러면 회사가 왜 편안하게 현금으로 안 받고 3,200원으로 올리면서 테더로 받겠다 하고 베트남 본사로 입금하라 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세 가지가, 나는 거기에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첫째, 회사의 자신감이야. 첫째는 회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편안하게 안 팔아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태도로 사게끔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안 사도 해외 사람들도 살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되게 미숫가루 같다. 왜 태도로 사라고 이렇게 됐지? 그럼 첫째는 내가 볼 때 첫째는 세금 때문인 것 같아. 우리가 3.3%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합법적인 회사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팔면 우리는 계속 세금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팔면. 근데 베트남 본사에서 태도로 팔게 되면 한국법에 안 걸리죠. 그래서 첫째는 절세 효과로 그런 정책을 피지 않았나. 첫째는 절세 효과고, 두 번째는 메타에스 토큰 얼마 안 남았으니 한국 사람한테만 기대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새로운
구매층에다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지. 그게 뭘까 생각했더니 인플루엔서들이 지금 채널방에 분양을 받아서 사업하다 보면 그것만 하게 될까요? 이 회사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걸 자연히 알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메타에서 토큰도 구매 의사들을 비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기대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원화로 사라 그러는 게 좋아, 태도로 사라는 게 훨씬 낫지.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이 이렇게 가미되면서 간다는 거는, 그러면 회사는 뭐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는 꼭 우리가 안 사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죠? 조금 서운하지만 엄청 기분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드디어 이제 그 숫자가 줄기 시작하는 게 속도가 붙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판은 무조건 된다. 그래서 저는 제 계획대로 5월 말에 완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드디어 6월 달에 상장하겠죠? 그리고 상장에 대한 의구심이 또 많이 있죠? 상장 전 세계에 다 한다 그러면 1000개가 넘는 데다 한다는 소리인데, 지금 그러면 그런 상장은 또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회사에는 200여 군데가 넘는 거래소가 상장 자기네가 우리 거래소 상장해라 하고 자꾸 권유가 들어온 게 2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평균 2~3개씩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필리핀에 메타월드 있죠? 우리 자회사 중에 하나. 거기가 있고, 뭐 메타 익스체인지 거래소가 있죠? 거기에 자꾸 이제 이걸 증언하고 있는데, 메타 익스체인지에 그 영업팀이 있대요. 걔네들한테 거래소에 하루에 몇 군데씩 이렇게 해서 영업 활동을 하나 봐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 그럼 거기서 우리 상장시켜주겠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영업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상장비를 뭘로 줄 거냐, 이런 것까지 한대요. 우리는 상장비를 현금으로, 우리는 현금으로 줘야 된다. 얼마냐? 얼마. 아니면 우리 거래소는 현금 반, 당신네 코인 매력이 있다 하니까 당신네 코인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그게 하루에 한두 개씩 들어온대. 그러니까 벌써 그게 쌓인 게 200군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는 당상이야. 완판만 되면 선물이 막 쏟아지는데 상장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상장은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회장님 저번에 언뜻 얘기가 하루에 2~3개씩 상장시킨다는 얘기 한 적이 있죠.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한 달이면 60개, 그래서 100개. 그러면 2~3달이면 이미 접수된 거래소 2~300군데는 다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우리 코인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억 개인데 2억 개 중에 우리 프로스캔.org에 들어가면 유통 물량은 얼마로 돼 있어요? 1억 1,700만 개밖에 안 되잖아. 대략.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최근에 산 사람들은 3개월 락이 안 풀려서 못 파는 거죠. 그죠? 최근에 산 사람은 3개월 지나야 파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대부분은 맨 위에 층에서 대부분 다 갖고 있죠. 한 60%를. 그죠? 회사가 갖고 있고 쉐어홀더 분들이 갖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 그분들이 다 팔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갖다나 2억 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팔 의사가 없는 물건이다. 그럼 나머지 절반 중에 몇 %가 과연 초기에 매도 물량으로 전 세계 거래소에 분산돼서 나갈 거냐고 보면, 거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은 적을 거다. 각 거래소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상장이 되고 가격 폭락이 되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산 거는 2,200원에 샀는데 130만 원 막 이러니까 그게 폭락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폭락에 대한 우려는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감수를 하되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이냐가 난 궁금하다는 거죠. 반드시 상장을 하면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워낙 갭이 크니까. 근데 우리는 2,200원에 샀으니까 22,000원만 돼도 10배 버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어느 선까지 와가지고 가냐면 그 어느 선까지 떨어질 거라.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어느 선까지 떨어질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어느 선에서 멈추느냐, 그 요인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첫째 하나는 뭐냐? 배당금이야. 배당금이 얼마, 그때 당시에 얼마 나온다 하면은 그게 가장 주 원인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2,200원에 10,000개 샀다 그러면 얼마야? 2,200만 원이죠.
2,200만 원에 4부 이자만 얼마야? 2부 이자면? 2부 이자 44만 원이죠. 자, 그래서 나는 내가 10,000개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개를 사서 2,20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한 달에 2부 이자 이상의 배당금이 나온다 그러면 팔라는 마음이 살짝 줄어든다 이거야. 급한 거 아니면. 그죠? 그랬다가, 근데 2부로 계속 간다면 팔아먹는 사람 많지만 2부인데 3부 될 거고 4부 될 거고 5부 되고 10부 되고 100% 이렇게 간다는 걸 확신을 믿는다면 안 판다는 얘기지. 네, 2부인데 2부로 계속 간다면 또 파는 사람 많을 거야. 그 욕심이 양에 안 차서. 근데 2부가 4부 되고 4부가 8부 되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를 믿는다면 안 팔겠죠. 안 팔지. 네? 그래서 나는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멈춤의 시점은 어디냐를 갖다가 우리가 감안을 할 때는 첫째는 배당금이다 이게. 배당금이 몇 부 정도 나올 거냐 그때 당시에. 그거를 예측을 해줘야 돼요. 첫째가 그거야. 두 번째, 정책이야. 회사가 막 내다 팔게끔 개방해버리면 폭락을 막을 수가 없지. 근데 회사가 락을 걸고 얼마씩 이렇게 어떤 정책을 해버려서 그걸 잘 조절할 수가 있던데. 그래서 첫째는 배당, 둘째는 회사의 정책. 이걸로 감안을 해보면 저는 지금 발표는 안 해. 말꼬리 잡힐까봐 발표는 안 하지만 대충 어디쯤에서는 멈출 거라는 걸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을 저는 대충 알고 있어. 그 두 가지, 첫째 그 두 가지가 제일 세. 예? 예. 예? 가지고 있는 소량에서 얼마 정도 내 그러니까 그게 정책이란 말이야. 예, 그게 정책이야. 그래서 지금 뭐냐? 상장을 하면 그 해당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배당을 안 준다, 못 준다? 못 준다예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상장을 했어. 우리 거래소가 됐든 어느 거래소가 됐든 상장을 하면 회사가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안 주는 게, 안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못 주는 이유는 각 거래소마다 자기네가 경영자잖아. 자기네가 경영자인데 그 해당 거래소에 그 유저의 USDT 입금 주소를 주세요 하는 건 월권이에요, 우리 회사가. 내가 배당을 주기 위해서 당신네 거래소에 있는 메타에서 토큰 보유자들의 USDT 입금 주소를 주세요 한다는 게 월권이고 주지도 않아. 알아요? 그래서 회사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생각하면 야 거래소에 있는 건 안 준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거래소의 대표라도 안 주겠다. 내가 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왜 남의 거래소 대표한테 줘야 돼? 안 돼요. 오피스도 안 줄 거고 다 안 줄 거야. 그러니까 회사는 거래소에 있는 메타에서 토큰 보유자한테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가 뭐라 그래? 플랫폼으로 넘겨라 이거야. 에? 플랫폼으로 넘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회사는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못 주려고 한 것도 정책상 매도 물량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배당받기 위해서 일로 넘어왔는데 귀찮게 또 일로 갔다 일로 넘어왔다 일로 갔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에이 배당 많이 주면 온 김에 그냥 눌러 앉지. 그래서 그런 효과도 또 생겨. 그러니까 이런 효과 저런 효과 막 생겨가지고 하락의 어떤 1차, 2차, 3차 지지선에 어느 선에선가는 멈출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멈췄어. 그래서 어느 선에서 멈췄어. 뭐 10만 원대에서 멈추든 뭐 몇만 원대에서 멈추든 멈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폭발해서 올라갈 일만 있다. 왜 그러냐? 양이 없어. 물량이 워낙 작아. 물량이 워낙 작은데다가 이자가 처음에 얘를 2부면 그 다음에 4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달아오르는 거야. 그러면 팔려는 사람은 없고 이자가 그렇게 온다니까 사는 사람은 확 덤벼들어.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반등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거는 반등이 되면 이렇게 15도나 5도 각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반등 V자로 올라가게 돼. 생리적으로 V자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워낙 양이 적으니까.
그리고 배당 주는 코인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 비트코인 내가 암만 갖고 있어 매달 배당 줘요? 그냥 가치 상승밖에 노리는 게 없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먹잖아. 배당도 받고 가치 상승도 먹고. 그러는 코인을 알면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선진국 사람들은 저금리 국가거든요. 잘 살면은 잘 살수록 은행 이자가 작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리고 화폐 가치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 그럼 그네들은 이게 껌값이야. 이 가격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코인 하나가 뭐 70만 원이니 100만 원이니 하면 어머나 하는데 걔네들은 배당을 예를 들어서 자기네 은행 금리보다 10배 이상 준다. 그리고 시소 가치가 있다. 막 이런 거를 아는 순간 덤벼들어요, 걔네들은. 저금리 국가의 투자자들은 이거를 아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선에서 뭐 1차 지지선에서 멈출지, 2차에서 멈출지, 3차에서 멈출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멈추고 나서는 급반등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이 S토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그래요. 처음에 들을 때는 회장님이 영업상 너무 과대포장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옛날에 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그거를 되돌아보면 절대 그게 단 한 개도 허풍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걸 통발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통발해서 하신 단 한마디가 있어요. 꿈의 크기를 정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야 10배는 올라갈 거야. 뭐 100배는 올라갈 거야. 내가 1억 투자했는데 10억 이상은 벌 것 같아. 100억 이상은 벌 것 같아. 이거를 정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 이상 번다는 소리야. 당신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거니까 꿈의 크기를 내가 정하지 말라는 소리요. 이게 자신감의 발로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아. 처음에 그분이 강한철 회장님이 처음에 꿈의 크기를 절대 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저게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었고 저게 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좀 과정된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서야 그 하나하나를 분석했을 때 다 맞아.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메타에스 토큰 갖고 뭐 산다 그랬어? 집 산다 그랬어요? 아파트 산다 그랬어요? 강남에 아파트 산다 그랬어. 근데 그거 처음에 들었을 때 여러분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 그 에스토큰 지금도 안 믿어? 에스토큰 한 10,000개 갖고 있어 10,000개. 그러면 지금 2,200만 원에 산 거잖아. 강남 아파트 사 못 사? 2,2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 누가 산대? 네? 화장실. 그러니까 내가 메타에스토큰 2,200만 원에 10,000개 샀어. 강남 아파트 사 못 사? 저기 전라도 신안 아파트 섬에 가가지고 뭐 촌집 하나는 사갔다. 예? 그런데 그게 꿈의 크기를 정하지 말라는 말이 왜 맞나 하면은 그걸로 강남 아파트 산다. 강남 아파트 10억 넘죠? 10억이 뭐야? 전세만 해도 10억이야? 100억? 그럼 100억이야. 자, 그럼 내가 2,200만 원 투자해서 100억을 진짜 번다고? 뻥! 이랬잖아. 뻥! 예? 근데 지금 가능할 것 같아? 안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럼 얼마 되면 그걸 사지? 자, 메타에스가 토큰이 내가 2,000원에 샀잖아. 2,200원 빼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000원에 샀지. 예? 그럼 2,200만 원이지. 10배 올리면 얼마야? 2억. 그러면 10배 올렸으면 2,200만 원 샀는데 2억 2천이 된 거지? 2억 2천? 100배 올리면? 2억. 자, 그러면 사잖아. 대출 끼고. 22억이면 대출 끼고 사잖아. 그러면 100배만 올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100배가 얼마? 아니, 개당 2,200원이 10배면 22,000원. 22만 원 되면 되잖아. 22만 원. 메타에스 토큰 22만 원이면 회장님 말이 맞는 거가 되잖아요. 그럼 22만 원 퇴 안 돼? 상장하면 22만 원 넘어. 그러니까 맞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보니까 맞아. 그때는 뻥이로 나도 강의하는 나도 뻥으로 생각했어. 에? 에? 하는 소리지 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무조건 나는 무조건 그건 된다고 봐. 무조건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첫째 맞았죠? 두 번째 또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뻥했어? 똘똘한 말 한 마리가 비트코인보다 비싸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내가 저번 강의 때 내가 갖고 있는 하늘마차 평가했죠? 그럼 비트코인 1억이라고 계산하자. 현재가 1억에 EV자면 얼마야? 월 200만 원 벌면 1억이죠? 월 200만 원 벌어오는 자산 가치가 있으면 200만 원이잖아. 왜 EV자 계산하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말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벌어오는 게 한두 마리가 아니야, 지금. 많어. 저기 한눈 팔고 있네. 저기 지금 돈 벌고 있어. 경마하고 있죠, 지금. 경마하고 하고 있잖아, 강의 안 듣고. 저거 경마장 지금 벌고 있는 거야. 여기도 지금 내가 볼 때 한 달에 말 한 마리 갖고 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꽤 많아. 그럼 나만 그러냐? 난 딴 사람도 그래. 자, 그러면 말 한 마리가 1억이 넘어가면은 그 말 맞아, 틀려? 그러면 말 한 마리가 200만 원 이상 벌면은 맞는 거잖아. 근데 현재도 본다고, 현재도 말 한 마리가 800만 원도 벌어와. 800만 원.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내가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에서토큰 갖고 아파트 산다는 말도 맞고, 똘똘한 말 한 마리가 비트코인보다 비싸진다는 말도 맞고, 다 맞으니까 꿈의 크기를 정하지 말라는 거지. 네, 다 맞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는 강한철 회장님이 저보다 띠동갑보다도 아래야, 사실은. 띠동갑도 안 돼. 근데도 큰 형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 자, 저분은 내 큰 형님으로 모셔도 될 분 같아. 네. 진짜 어떨 때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분이 만든 사람이잖아. 만든 사람이니까 알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모르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건데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예,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임박점에 거의 오다 보니까 이제서야 알겠어. 이제서야. 이제 철드는 거지. 예, 그래서 다른 회사가 강의하고 뭐 다른 회사가 비전 제시하는 거랑 우리 회사가 강의하고 우리 회사가 비전 제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 그네들은 실현 불가능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현재의 가치로 따져도 확인이 되고 입증이 되는 강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비전 제시를 하는 거다. 그게 다른 거야, 다른 회사랑 우리 회사가. 그리고 이제는 회사가 배가 부르니까 뭐라 그래? 회사가 배가 부르니까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라는 거야. 5월 달에 나머지 물건을 태도를 팔겠다는 거는 우리만 기대하지 않겠다는 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눈치챌 줄 알아야 돼. 그 정도 남은 거는 회사는 안 팔려도 돼,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회사는 투자 명목이었잖아요. 가맹점도 투자 명목, 투자를 왜 받아? 그 투자금을 받아서